피터는 쌍디를 땅에 쳐박고 말을 이어가며 고대의 악마는 분명 토트무지카 말고도 존재한다. 나 역시 기록으로만 알고 있다만 이 녀석이 다루는 힘은 고대의 악마 중 하나인 진리. 그 검은 불꽃이 그 증거지. 또한 과거 이 녀석은 푸른 불꽃을 다루었고 그 이름을 이프리트라 명명했다. 그 역시 진리의 힘의 일부. 토트무지카가 노래 열매에 잠식했다면 진리는 다른 무언가에 잠식한 모양이군. 그리고 그걸 이 녀석이 우연히 발현한 모양이고 허나 적이지만 훌륭하군. 평범한 인간이라면 곧바로 진리의 힘에 잡아먹혔을 텐데 이 녀석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쌍디의 기술 마리드 잠버는 고대의 악마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와 평범한 인간의 차이라고 하면 제르마에 의해 개조된 사이보그라는 점인가. 분명 저지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린 실험을 강행했다. 설마 그 악마가 진리를 지칭했던 것인가? 아직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악마의 힘을 다루는 시점 그런 건 아무런 소용없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저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뒤 다시 전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쌍디와 피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오는 갈린과 함께 쌍디와 대치하였으나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모리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오는 갈린과 버기족을 바라보며 갈링성이 걱정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천냥광대는 사왕이라고 불리는 남자. 또한 갈링성은 검은다리와의 대결로 지친 상태. 빨리 떨거지들을 처리하고 도우러 갈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하며 대놓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크로코다일은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철룡이라는 녀석들은 모두 이렇게 재수가 없나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툭툭툭 왜인지 날 두고 하는 말 같잖냐 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곧바로 이오에게 달려가며 지친 녀석이 뭘 하겠다는 거냐 라고 소리친 뒤 뿔도마뱀을 사용하여 이오의 복부를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필기를 눌렀고 이오의 주먹에는 번개와 같은 이펙트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오는 착두 천권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켰고 모리아의 복부에는 큰 구멍이 뚫리며 모리아는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신의 기사단의 부사령관인가 멍청한 박쥐 녀석이 방심했을지언정 고작 한 방만으로 저 녀석을 쓰러뜨리다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모리아는 의식을 차리고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리아의 복부를 수복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 정도 위력이라면 해군 본부의 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조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내키진 않지만 힘을 합칠 때다 악어 자식아 라고 말했고 모리아가 부상을 회복하는 사이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힘을 합쳐 이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오는 코웃음을 치며 버러지 두 명이 모인다고 뭔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군. 그렇다면 보여주겠다. 희망 따위 한 점 없는 절망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오는 순식간에 모리아를 쓰러뜨린 이후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오는 우선 지략이 뛰어난 크로코다일을 먼저 처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크로코다일에게 접근하여 착두 총권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플라밍고가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오의 접근을 막아섰고 이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오의 착두 총권을 피해내는데 성공했고 이후 곧바로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들어내며 이오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오프화이트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위력을 강화시키며 이오를 공격했고 이오는 양어깨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곧바로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이오의 하체를 베어버렸고 이오는 순식간에 상체와 하체 모두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조커 시실 열매의 능력으로 놈을 잠깐 묶어라 순식간에 저 녀석을 미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곧바로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오의 온몸을 실로 뒤덮어버렸고 이오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이오에게 접근하며 순식간에 수분을 모두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실 열매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 전략가라고 불리우는 크로코다일의 작전이었고 이오에게 붙잡은 크로코다일은 크로코다일이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오가 크로코다일의 분신을 건드리며 순식간에 수분의 일부를 잃게 되었고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하며 곧바로 자신들의 필살기인 사막의 저주와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이오를 공격합니다. 또한 모리아 역시 온 힘을 다하여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이오를 공격하였고 이오는 순식간에 크로코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의
도플라밍고의 필살기를 허용하며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도플라밍고 모리와 크로코다일은 쓰러진 이오를 보며 이오를 쓰러뜨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그대로 충격을 입으며 기절했고 도플라밍고와 크로코다일은 나란히 담배를 피며 승리를 만끽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오가 다시 일어났고 이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버러지들이 감히 내게 이런 굴욕을 주다니 그래도 전 칠무회라는 건가 날 이 정도로 몰아붙일 줄은 몰랐군 이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도플라밍고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플랩스레드를 사용하여 이오의 접근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주먹의 위력을 극대화시킨 이후 권폐충돌 스트레이트 훅을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마귀 보검을 사용하여 이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오는 자신의 몸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버텨냈는데 성공하였고 이오는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오는 숨을 헐떡이며 버러지에게 과하게 시간을 끌었군 이제 그만 쓰러져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착투 청권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크로코다일의 복부에는 큰 구멍이 나며 크로코다일은 모래로 흩어지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재생을 하려 하나 부상이 워낙 심했기에 결국 상처를 모두 재생하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도플라밍고가 날아왔고 도플라밍고는 이오의 손과 발을 실로 묶어 이오의 움직임을 묶어낸 이후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필살기인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이오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공격에 폐양색 패기까지 휘감으며 위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정면으로 부딪히면 위험하겠군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의 필살기는 꽤나 강력하다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오는 곧바로 권폐충돌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막아섰고 도플라밍고와 이오의 기술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오의 권폐충돌 소용돌이가 도플라밍고의 성스러운 16발의 흉탄을 모두 막아냈고 이오는 도플라밍고의 복부에 카운터 펀치를 집어넣으며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허세를 부리며 갈링과의 대결을 최대한 지연하려 했으나 그러한 작전은 갈링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갈링은 곧바로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버기를 향하여 참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재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가며 갈링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였으나 버기는 갈링의 공격을 완전히 피해내지 못하였고 버기의 다리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다리가 잘린 것으론 부상을 입지 않았고 갈링은 버기의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역시 참격은 통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갸하하하 잘 알고 있군 검사인 네 녀석이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면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마 라고 말했고 버기는 속으로 제발 돌아가주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웃음을 지으며 버러지 녀석이 세간에서 사왕이니 뭐니 띄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 감히 내게 자비를 베풀어준다고 우쭐거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곧바로 검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설마 포기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갈링은 크레센트 소드를 검집에 집어넣은 이후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검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버기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버기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갈링은 오랜만에 주먹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졌고 버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갈링의 주먹을 비껴 맞습니다. 하지만 비껴간 주먹일지라도 버기에게는 치명상이었고 버기는 정신이 끊어질 뻔한 것을 겨우 참아내며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네 녀석이 부하들 덕에 사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금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버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버기의 앞면에 펀치를 날리려 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좌절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애시당초 저런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합니다. 버기가 갈링에게 패배하기 직전 버기의 머리에 루피와 샹크스가 스쳐갔고 이제 와서 그 녀석들과 동급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래 나도 한때 샹크스와 함께 로저 선장님의 총애를 받던 남자 저 녀석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타 한 방은 먹이고 간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여 갈링의 손을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주먹을 뻗으며 자신의 주먹이 동강나려 하는 서늘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고 우선은 주먹을 회수하며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버기의 능력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링에게 신락같은 틈이 생겨나게 되었고 버기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거대한 특제 버기탄을 미세 단위로 동강내버리며 위력을 극대화시킨 이후 갈링에게 날렸고 갈링은 엄청난 폭발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지친 듯한 표정을 보며 폭발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갈링은 버기의
쌍디의 특제 버기탄마저 버텨냈고 결국 버기는 갈링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갈링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조금은 방심한 갈링의 빈틈을 이끌어내며 갈링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하며 자신 역시 괜히 사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님을 증명합니다. 갈링은 버기의 특제 버기탄마저 버텨낸 이후 폭발 속에서 빠져나오며 버기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조금은 공포스러웠고 갈링은 빠른 속도로 버기의 복부에 주먹을 적중시키며 버기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를 바라보았고 이오 역시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 모리아를 쓰러뜨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 생각보다 늦었군 이라고 말했고 이오는 뭐 생각보다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갈링 성께선 검은 다리와의 싸움 이후 곧바로 사왕을 잡아내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아첨을 떱니다. 하지만 갈링은 그다지 기뻐하진 않으며 명성이 전부인 바보 녀석이었다. 그건 그렇고 후지토라는 패배한 모양이군. 전 칠무회인 징베가 용궁왕국의 입구를 지키는 터라 아직 포세이돈을 탈환하지도 못했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뭐 하지만 크로스길드는 완전 전멸. 우리가 징베와 신흰수염 해적단을 잡아낸 뒤 포세이돈을 확보하면 모든 건 끝납니다. 피터성과 검은다리의 대결 역시 피터성이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럼 곧바로 용궁왕국으로 진입하도록 하지. 내가 신흰수염 해적단을 맡겠다. 자네는 징베를 쓰러뜨리고 입구를 열어주게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와 갈링은 일제히 용궁왕국의 입구로 향했고 이들이 크로스길드를 쓰러뜨리게 되며 사실상 승부는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고조되어 갔고 쌍디는 자신이 다루는 마리드 잠브가 고대의 악마 진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쌍디는 자신이 얻은 힘의 원천 따위엔 관심이 없었고 동료들과 꿈을 위해 피터를 저지하는데 사활을 겁니다. 그리고 피터는 샌드웜의 형태로 계속하여 전투하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한 이후 어인섬 전체에 죽음의 기운이 퍼지게 되며 쌍디는 섬뜩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며 쌍디의 전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꽃을 극대화시켰고 검은 불꽃은 어느새 피터와 쌍디의 주변을 모두 뒤덮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꽃 속에서 전투력이 향상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쌍디는 마신요화를 사용하여 피터의 아성의 집합체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다리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터 역시 이빨의 일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피터는 번개의 힘을 사용하여 쌍디를 향하여 번개를 내리쳤고 어인섬은 물속이었기에 번개의 위력과 범위가 더욱 상승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월보와 채를 적절히 사용하며 피터가 날린 번개를 모조리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쌍디는 피터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법육 따지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의 안면에 무수히 많은 발차기를 꽂아 넣습니다. 하지만 쌍디 역시 피터에게 가까이 접근하며 피터에게 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자신의 앞발에 폐양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쌍디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터 역시 쌍디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안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피터와 쌍디는 나란히 치명상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내게 공격을 퍼붓는군.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쌍디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며 후 죽는 걸 계획에 넣는 멍청이가 어디 있나. 하지만 만약 네 놈을 막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필요하거든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다. 난 목숨을 걸고라도 시라짱과 동료들을 지킨다. 그게 나의 긍지이자 각오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인간이란 역시 어리석은 동물이군. 죽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살아있기에 꿈도 동료도 신념도 지킬 수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쌍디를 자신의 호적수로 인정하며 그래 네 녀석들의 업적은 인정하지. 대기정부를 이토록 몰아붙인 녀석들은 세계정부가 창설된 이후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피터와 쌍디가 전투를 치르는 사이 에그에 대해서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마무리되었고 베가펑크의 계략으로 인하여 임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마무리한 마스와 세터는 급하게 피터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려 하며 텔레파시를 시도하나 어인섬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곳이기에 텔레파시가 닿질 않았고 세터는 난처해야 하며 아직 어인섬에서의 대결은 끝나지 않은 셈인가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만큼 저항이 거세다는 거겠지. 하지만 전력상 세계정부가 패할 리는 없다.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확보한다면 승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와 피터의 대결이 재개되었고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푸른 불꽃을 피워낸 이후 빠른 속도로 피터에게 접근하여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피터의 턱을 걷어찹니다. 하지만 동방의 사신수 백호의 힘을 온전히 다루는 피터에게 쌍디의 이프리트 잠브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고 피터는 곧바로 쌍디를 낚아채며 쌍디의 발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그 순간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며 네 녀석이 접근하는 틈을 기다렸다 라고 말한 뒤 피터의 손을 발로 쳐낸 뒤 천지 화타마를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천지 화타마를 사용하며 쌍디의 뒤에 진니의 형상이 나타났고 피터는 백호 천지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백호로 변신하며 곧바로 번개를 내려치며 쌍디의 천지 화타마를 막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천지 화타마와 피터의 번개가 충돌하며 어인섬의 일부를 파괴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어인섬을 덮고 있는 거대한 보호막이 파괴되며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인섬의 심장과도 같은 태양의 나무 이브 역시 손상을 입었고 어인섬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와 쌍디는 서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고 피터와 쌍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캐릭터들이었기에 곧바로 부상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이번 충격이 매우 컸기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특히 쌍디는 갈린과 이오를 상대하며 쌓인 데미지도 중첩되어 있었기에 점점 한계에 부딪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코 비스타 조즈는 후지토라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고 조즈는 전투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비스타가 조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사이 마르코가 곧바로 용궁왕국의 입구로 날아와 징베와 함께 해군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징베 아직 용궁 내부로 들어간 해군은 없었나요이? 라고 물었고 징베는 숨을 헐떡이며 물론 아직은 없다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라면 조만간 뚫릴지도 몰라. 공주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건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아직 검은 다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요이. 아직 대피령을 내리기는 시기상조. 어인섬의 어인들은 고향을 등져버린다면 딱히 갈 곳도 없지 않는가요이. 대피령은 최후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묘묘우 사기와 페이커나 신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까지 합류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우위, 저 녀석들만 뚫으면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징베와 마르코는 해군 수십 명을 쓸어버리는데 성공했고 해군들은 이들의 압도적인 강함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로스길드를 쓰러뜨린 갈린과 이오가 나타났고 이오는 하여간 해군이 무능한 녀석들, 투입된 병력이 얼마인데 고작 생선 하나랑 새 한 마리를 못 잡은 건가? 라고 말했고 갈린은 예로부터 해군은 대장급 전력을 제외하면 쓰레기들밖에 없었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군. 헌데 후지토라가 당한 것은 조금 의외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뭐 우리가 뚫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곧바로 마르코와 징베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고 징베는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압도적인 패기, 설마 크로스길드가 전멸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 역시 땀을 흘리며 하나라도 벅찬 전력이 둘이라 어느 정도 지쳤다는 게 위안이 되긴 하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게 되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정부가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여 비비를 납치하려 하였고 빨간머리 적단 역시 이 소식을 들으며 세계정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향하였고 샹크스를 필두로 한 빨간머리 해적단은 순식간에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인 해군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콩이 이끄는 지원군이 나타났고 콩과 샹크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콩은 대결이 성사되자마자 카무사리와 갤럭시 임팩트를 주고받으며 마치 과거 로저와 거프의 충돌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콩이 아닌 더 강력한 누군가가 알라바스타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샹크스는 콩이 아닌 더 강력한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콩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콩은 이 녀석이 나에게 쓰러지게 된다면 그분을 아련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빨간머리 샹크스, 철룡인의 혈통을 이은 이 녀석이 세계정부를 적대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샹크스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자유다. 그리고 나도 성자는 아니다만 세계정부의 개가 되어 이 세상을 병들게 할 생각 따윈 없다. 이제 곧 신시대가 도래할 테지. 세계정부의 횡포도 이젠 끝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그리폰의 폐양색 배기를 휘감았고 샹크스의 폐양색 배기는 유독 강했기에 무수히 많은 양의 폐양색 배기가 그리폰을 감쌉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쳤고 콩은 분명 비능력자인 이 녀석이 날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런가 최상명검 그리폰의 능력인가? 라고 말하면 날씨가 급변하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는 이유는 샹크스의 검 그리폰과 압도적인 패기가 만나며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분명 이 녀석을 쓰러뜨려도 끝이 아니다. 아마 오로성 중 한 명이 나타날 테지. 마스와 세터는 에그헤드로 향했다고 들었고 와노쿠니와 악연이 있는 나스주로는 와노쿠니로 향했을 터. 그렇다면 피터와 워큐리 중 한 명이 나타나겠군. 승산이 더 높은 쪽은 피터지만 비비를 도망치게 하려면 워큐리 쪽이 낫다. 아니 이제 와서 이런 고민 따윈 의미 없겠지. 우선 저 녀석을 꺾는데 사활을 건다. 라고 생각하며 콩을 바라봅니다.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콩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참을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콩은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공중으로 점프하며 무건
개벽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폐왕첨을 쪼개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곧바로 샹크스에게 접근하며 샹크스의 복부에 주먹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미래를 예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콩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내는 데 성공하며 콩의 주먹을 피해냈고, 곧바로 그리폰을 사용하며 콩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나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역습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녀석은 나를 쓰러뜨린 이후 나타날 존재를 의식하고 있으니 최대한 전투를 빠르게 끝내고 싶겠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역시 노련한 경험을 가진 자인가, 전군 총수 콩, 분명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은 떨어졌을 터 부족해진 신체를 노련해진 두뇌로 메꾼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콩의 노련한 전투 운영 방식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의 멱살을 붙잡은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콩의 무장색 패기는 워낙 강력했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번개가 콩의 주먹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주먹을 뻗는 기술이 방출 건파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하였고,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충격을 최소화했음에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콩은 기세를 잡은 이후 노련한 베테랑답게 계속하여 샹크스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듯이 콩은 100세 임박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에 머무르고 있는 샹크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콩은 일전에 말이 좋아해서 맞붙었던 드래곤을 떠올리며 확실히 기량적으로 그놈이 우세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샹크스에게 결정타를 넣기 위하여 방출 건파를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콩의 방출 건파보다 반박자 빠르게 검을 뽑아들며 곧바로 참격과 폐양색 패기를 함께 방출하며 콩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샹크스의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샹크스는 견문 사례를 사용하며 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사용하여 콩을 공격합니다. 참고로 폐왕어천 가무사리는 일반적인 가무사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가무사리의 상유왕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폐왕어천 가무사리는 시전하는 즉시 엄청난 양의 폐왕색 패기를 동반하기에 시전자 역시 몸에 무리가 올 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무건 개벽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막아서려 하였으나 샹크스의 공격이 위력이 워낙 강했기에 샹크스의 공격이 콩의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혔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에서 한 차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콩은 샹크스의 폐왕어천 가무사리를 허용하였으나 리타이어 되지는 않았고 곧바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콩 모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콩 쪽이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숨을 헐떡이며 더 싸우다간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네 라고 말했고, 콩은 30년 아니 50년만 젊었어도 이 녀석 같은 애송이는 내 적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10년도 아니고 50년은 너무 갔군, 내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콩은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녀석들이 있었지. 록스디, 지백, 골디로저, 그리고 니놈. 하지만 앞서 말한 두 녀석의 특징이 뭔지 아나?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다는 거다. 이 녀석 역시 어설픈 재능을 믿고 더 설쳐대다간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받게 될 테지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보며 록스와 로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신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목숨 따윈 이미 각오했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콩과의 전투를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과 샹크스가 밟고 있는 지면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과 같은 것이 생겨났고, 콩은 결국 직접 움직이시는 건가? 확실히 이 대결의 끝의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맹수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법. 워큐리님께서 직접 이 녀석을 처단하시려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피터가 아니라 워큐리인가? 도주를 염두한다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워큐리를 쓰러뜨리기보다는 전력을 가다듬으며 도주를 하며 비비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마법진에서 워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희의 형태로 변했고, 알라바스타에 주둔 중이던 이들 대부분이 매우 거대한 멧돼지와 같은 요괴에 출현해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콩을 바라보며 빨간머리 샹크스는 내가 맞도록 하지, 넌 해군과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콩은 곧바로 비비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문은 에그헤드 섬으로 직접 향하여 마더 프레임을 이용하여 루피를 포함한 혁명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베가펑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가 전세계에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건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세계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순 없었기에 이무라는 존재 자체가 베가펑크의 망상이라는 기사가 순식간에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이 정도까진 예상하고 있었고, 마스와 세트는 이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마스는 이무님 베가펑크의
피해 방송이 전 세계에 퍼지긴 했다만 역시나 이모님의 정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각 언론사를 통해 계속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며 모르건즈는 현재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자만 붙잡는다면 언론 쪽은 확실히 통제됩니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결국 중요한 것은 해적왕 루피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를 제외하면 연합군 오합지졸 성가신 녀석들이 제법 있긴 하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강자는 해적왕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 루피, 니카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이 항상 큰 걸림돌이 되는군. 에그헤드 정벌 작전은 사실상 실패.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녀석들 역시 분명 위기라고 생각할 터. 이제 비비와 포세이돈만을 확보한다면 변수는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나스주로는 거의 도착했다고 하고 포세이돈 역시 현재 마리조아로 호송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아직 피터에게는 연락이 닿질 않으나 전력상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알라바스타로 향한 워큐리 역시 현재의 상황으로선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상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전투는 에그헤드 선만을 제외하면 세계 정부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플루톤을 내어준 것은 사실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기에 앞선 두 차례의 전쟁에서는 세계 정부가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인솜과 알라바스타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기에 밀지모자 일당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시라우시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대병기 시라우시, 해왕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는 우리들 입장에서 큰 변수가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모는 시라우시에 대해 말한 이후 곧바로 비비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비를 확보하는 것. 과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영원토록 남겼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록 열매였다면 100년이 지난 뒤 효력이 끝났을 터.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포네그리프의 존재는 건재했다. 즉 릴리는 기록 열매를 각성했다는 것. 기록 열매를 각성하게 되면 자신의 핏줄에게 그 의지가 전해져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세상에 기록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토록 기록된다. 그렇기에 비비와 코브라를 포함한 네팔타리 가문의 모든 이들을 죽이지 않는 한 포네그리프는 영원토록 존재할 테지 라고 말하며 릴리는 기록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인물이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기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이 영원토록 포네그리프를 남겼고 포네그리프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릴리의 후손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모는 비비의 사진에 칼을 꽂으며 네팔타리 가문, 포네그리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네팔타리 비비 이 녀석은 릴리와 매우 닮았다. 릴리가 변수가 되었듯이 이 녀석 역시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밀지모자 루피와 함께 제거한다 라고 말하며 과거 900년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루피와 비비를 함께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해적연합의 대결이 발발하였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는 힘을 합쳐 후지토라를 쓰러뜨린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즈가 리타이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최고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갈린과 이오는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을 전멸시키는 데 성공했고 갈린과 이오는 곧바로 포세이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인섬 내부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징베가 이를 막아섰고 갈링은 곧바로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에 페앙스페기를 휘감은 뒤 마르코를 향해 페앙스페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즈를 안전한 곳에 옮겨놓은 비스타가 나타났고 비스타는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갈링의 참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징베가 곧바로 갈링을 향하여 어인 가라떼 정권 지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내 이오가 나타나 징베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이오의 주먹이 징베의 주먹보다 훨씬 강력했기에 징베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오는 곧바로 비스타의 안면에 펀치를 날리려 하였으나 마르코가 불사항공키를 사용하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징베는 단 한 방만의 치명상을 입으며 피를 토해냈고 갈링은 시간 낭비다 쓰레기들, 실력 차이는 충분히 느꼈을 터. 애초부터 흰수염 해적단은 오로지 그 녀석만이 전부인 해적단.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해체되지 않은 게 신기하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갓벨리에서 흰수염과 격돌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갈린과 이오의 실력을 인정하며 비스타, 징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버티는 것. 버티다 보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이오는 마르코와 징베, 비스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곧바로 마르코에게 접근하여 이 녀석의 장기는 회복, 이 녀석을 쓰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우선 이놈을 제가 묶어두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르코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갈링이 빠르게 비스타와 징베에게 접근하였고 갈링은 패왕 천하 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비스타와 징베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비스타와 징배는 이미 지친 상태였기에 갈링의 패왕 천하월식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갈링이 패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비스타와 징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이후 곧바로 이오를 발로 차버리며 이오와의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이젠 이놈만 남았구나 마르코 라고 말한 뒤 빠르게 마르코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마르코의 머리를 내려 찍으며 마르코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이후 갈링이 곧바로 마르코의 양날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날개의 부상을 치유하려 하였으나 마르코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마르코의 회복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갈링과 이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마르코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결국 마르코 역시 갈링과 이오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오는 해군에게 성문을 지키는 전력은 무너졌다, 곧바로 용궁왕국 내부로 접근하여 모든 것을 불태워라,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죽여도 좋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일제히 용궁왕국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갈링과 이오 역시 용궁왕국 내부로 향했고, 순식간에 해적연합 측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창 피터와 대립 중이던 쌍디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쓰러졌음을 깨달았고, 피터와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디는 피터와의 혈투를 이어가며 기회를 엿보며 피터로부터 도주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적절한 타이밍에 피터를 멀리 날려버린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피터로부터 도주하였고, 피터는 설마 혼자 살겠다는 건가? 아니, 저 녀석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희생? 설마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일머지고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포함한 동료들을 살리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쌍디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며 빠른 속도로 쌍디를 쫓아갔으나 쌍디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에 쌍디와 피터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순식간에 용궁왕국 입구에 도달했고, 쌍디는 쓰러진 마르코, 비스타, 조조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배, 시간이 없으니 핵심만 말하겠다. 이곳에서 도주해라. 어인섬 북서 쪽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 그걸 타고 도망치면 저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시라짱을 반드시 루피에게 데려다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용궁왕국 내부로 진입하였고, 징배는 쌍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저 녀석이 어떤 각오로 한 결정인지 생각해라 요이. 검은 다리는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요이.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빼앗기게 되면 제 아무리 밀지모자라 할지라도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할지 모른다. 검은 다리는 그걸 알기에 희생을 결정한 것이다 요이. 징배, 너는 어인 전원에게 노아의 방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요이. 나와 비스타, 조즈는 검은 다리를 따라가 시라오 시간 무사히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겠다 요이 라고 말했고, 징배는 고개를 끄덕인 뒤 어인섬 전역을 뛰어다니며 어인들에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쌍디는 용궁왕국 내부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갈링, 이오가 이끄는 해군이 시라오시를 수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쌍디는 갈링, 이오와 격돌하게 된다면 시라오시를 구출하는데 변수가 생길 것이며, 피터가 도착하게 된다면 시라오시를 구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순식간에 해군 한 명을 기절시킨 뒤 해군의 옷을 빼앗아 입으며 해군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오시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시라오시에게 향하려 하였으나 이미 시라오시는 해군에게 발각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고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이 없는데 무언가 한 가지만 해군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인섬의 상공에서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나타났고, 해군 중장 페이커의 안면에 철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름 아닌 돈클리크 해적단이었습니다. 돈클리크 해적단을 이끄는 행동대장은 귀신 깅이었고, 깅은 쌍디가 어디 있는지 볼 순 없었지만 쌍디, 볶음밥값 갚으러 왔다. 분명 너라면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밀지모자 일당의 목적이라면 잘 알고 있다. 쌍디, 고대변기 포세이돈을 확보해라. 해군들은 우리가 맡아주겠다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깅, 저 녀석이 여긴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깅은 돈클리크 해적단이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간신히 밀지모자 일당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드디어 쌍디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쌍디를 도와 세계정부와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깅은 조금은 단순한 돈클리크를 잘 구슬리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 세계의 돈클리크의 명성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고, 돈클리크 역시 깅의 계획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깅은 세계정부와 해적연합이 어인섬에서 격돌한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금발의 미남과 어인 한 명이 바닷속으로 빠르게 잠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 인물이 쌍디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깅은 곧바로 자신들의 선박을 코팅한 채 어인섬으로 향하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쌍디와 해군의 앞에 나타나며 쌍디가 필요로 한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깅과 돈클리크 해적단이 나타나며 순식간에 해군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렸고, 쌍디는 그 틈에 빠르게 시라오시가 머무르고 있는
용궁성 내부의 경각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깅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경각실로 향하는 쌍디의 뒷모습을 목격했고, 깅은 쌍디 이 녀석이 없었다면 난 아마 그날 죽었겠지. 클리크 선장님도 마찬가지다. 난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 이곳에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과 클리크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전력으로는 해군이 훨씬 강했기에 해군은 순식간에 클리크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쌍디는 깅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용궁왕국 내부에 진입하였고, 시라우시가 머무르고 있는 경각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우시를 보자마자 코피가 흘러내렸고, 쌍디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에 하트가 생깁니다. 하지만 쌍디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자신의 혀를 강하게 씹었고, 쌍디의 혀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시라우시에게 시라짱 애석하지만 용궁왕국은 함락되기 직전이야. 시라짱이 붙잡히게 된다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려. 지금 당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여기서 벗어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라우시는 고개를 저으며 안돼요, 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라고 말하나 쌍디는 정색하며 안돼, 여기서 싸우는 건 자살 행위야. 시라짱 루피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번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라고 말했고, 시라우시는 쌍디를 믿었기에 곧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최후의 담배를 피며 후, 어쩌면 이게 마지막 담배일지도 모르겠군. 내가 죽으면 루피 녀석 밥은 누가 주나. 그 녀석 먹는 양을 보면 제프 영감이 와도 답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동료들을 떠올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한편 징베는 용궁왕국의 모든 어인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고, 대부분의 어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이 노아의 방주를 운전해야 하며 노아의 방주를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노아의 방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쌍디군 무사하길 바란다면 욕심이겠지. 하지만 목숨만큼은 부지에다오. 반드시 쌍디군의 두 눈으로 세계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할 터 라고 말합니다. 쌍디는 자신이 희생하여 시라우시를 포함한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하였고, 징베에게 시라우시를 맡겨둔 이후 최후의 담배를 핀 뒤 유유히 경각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해군 코트를 벗어던진 뒤 순식간에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근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쌍디는 해군들을 바라보며 어이 해군들, 최후의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해군으로 위장한 건가? 저놈은 나와 갈링성이 맞겠다. 너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쫓아라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가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신인수염 해적단 역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를 제외한 어인섬의 모든 인간들이 해군으로부터 무사히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아의 방주가 확실히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가고자 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노아의 방주를 추적하는 해군들 여럿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쌍디를 추적해온 오로성 피터가 나타났고, 피터는 쌍디를 바라보며 하찮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군. 네 녀석 정도의 실력이라면 홀로 도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신사는 숙녀가 힘들 때 떠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이미 노아의 방주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우선은 쌍디만이라도 생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터는 쌍디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갈린과 이오를 제외한 인물들이 전투에 참전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희생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후지토라에게 이쇼 해군들을 이끌고 철수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는 쌍디가 비록 적이지만 무언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지토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결국 후지토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터의 명령에 따라 해군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갈링, 이오, 나와 함께 저 녀석을 생포한다. 가급적 목숨을 끊지는 마라. 저 녀석은 밀지모잘당의 실질적인 3인자.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놈이다 라고 말했고, 갈링과 이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일제히 쌍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일제히 방출시키는 기술인 폐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왕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권패 충돌 잠수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신요와 최후의 요리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진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와 갈링 이오의 충돌로 인하여 어인섬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기 시작하였고,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어인섬은 황무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담 셜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를 지켜보며
밀짚모자가 어인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란 게 이런 것인가.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가 어인섬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직관적인 해석. 사실 그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 나의 예언이 처음으로 빗나갔지만 오히려 감사한다. 난 저 남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르코와 징비 역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쌍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역시 한때는 쌍디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쌍디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쌍디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쌍디가 갈린과 이오의 공격을 동시에 막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쌍디 역시 충격을 받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린과 이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그 순간 백호의 형태로 변한 피터가 쌍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물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냈고, 피터는 쌍디가 상처를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자신의 이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다시 한번 쌍디의 오른발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쌍디는 곧바로 왼발을 사용하여 피터의 안면을 타격하며 역습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오가 다가와 쌍디를 붙잡았고, 갈린이 월야참을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피터로부터 허용한 데미지가 중첩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워머로 형태를 전환시킨 뒤 맹렬한 행진을 사용하여 그대로 쌍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쌍디는 결국 온 힘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왔고, 쌍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피터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경이로운 정신력이군. 연이은 대결로 인해 사실상 죽음이 드리운 상태일 텐데 아직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곧바로 갈린과 이오에게 쌍디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쌍디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우선은 해수면 위로 복귀하며 이 상황을 타오 오로성들에게 알리려 하였고, 곧바로 특수한 잠수함을 탄 채 지상으로 복귀합니다. 피터는 곧바로 지상으로 복귀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터는 워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워큐리는 현재 알라바스타에서 혈투를 벌이는 중, 그건 그렇고 피터, 포세이돈은 확보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쉽게도 포세이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3인자 검은다리 쌍디를 체포했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검은다리라도 붙잡았으니 다행이로군. 그 녀석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세기에 공표하는 게 어떠한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큰 동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전세기에 세계정부의 승전보를 알린다면 분명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테지 라고 말하며 쌍디의 패배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렇다면 얼추 전쟁의 끝이 보이는군. 워큐리가 비비를 확보한다면 비로소 밀짚모자 일당과의 최종전이 도래할 테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우선은 쌍디를 생포한 채 성지마리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이 소식을 언론에 뿌렸고, 언론은 서로 앞다투며 이 소식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알라바스타에 거의 다 도착해갈 무렵 우소본 쌍디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소본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 루피, 쌍디가 패배했다고 하네. 거기다가 현재 세계정부에 붙잡힌 채 임펠다운의 수감, 조만간 공개 처형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우솝, 그런 장난은 치지마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솝은 진지한 표정을 보이며 신문을 건넸고, 루피 역시 신문이 가짜이기만을 바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조로와 로빈, 프랑키 역시 이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이 멍청한 새끼, 나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로 약속해놓곤 이라고 소리치며 조로조차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빈과 프랑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세기의 쌍디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정부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정부가 비비를 납치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였으나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나 알라바스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콩과 워큐리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계속하여 나타났고, 결국 빨간머리 적단 역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워큐리를 상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만전의 자신일지라도 워큐리에게 승산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친 몸으로 워큐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냉정하게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도주하는 것을 택하며 훗날을 도모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며 남자는 반드시 나설 때가 있다는 로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목숨을 건 듯한 각오를 보이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군. 빨간머리, 분명 세상을 움직일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니아비인 갈링처럼 세계 정부의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나는 자유를 좇는다고. 워큐리, 내가 그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 로저 선장님조차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루피라면 다르다.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세계 정부, 너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의 입장에선 사왕이니 해적왕이니 별 위협이 되지 않았겠지. 어차피 카미테키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고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니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단합시킬 능력도 없거니와 고대병기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다르다.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며 카미테키의 힘조차 다룰 수 있지.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고 고대병기 또한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세계 정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래, 분명 그 사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조이보이조차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 밀지모자의 송이 역시 다를 것은 없지. 또한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했다. 아쉽게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진 않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며 플루톤을 빼앗긴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군. 신의 핏줄을 가진 너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였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평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과 패기가 만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졌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워큐리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콩과 신의 기사단에게 곧바로 비비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의 중심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포보스와 가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두 명의 신의 기사단 역시 곧바로 아르바나로 향하였고 모자를 쓴 인물의 이름이 갈릴레이이며 여성의 이름이 티타니아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기사단 타이톤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타이톤은 워큐리에게 워큐리성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해적왕이 나타난다면 곤란하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 녀석의 능력은 반드시 도움이 될 터 좋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고 타이톤은 워큐리의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왕이 나타난다고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밀지모자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혈투를 벌인 이후 곧장 샤본디 제도를 향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그놈이라면 샤본디에 도착한 뒤 전세계의 상황을 알게 될 터이고 자신의 양날개를 신뢰할 테니 분명 알라바스타로 올 테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편으로는 루피가 온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더 이상 루피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 신시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자 했는데 내가 해준 것이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런 것으로 좌절할 인물이 아니었고 콩과의 대결이 끝난 직후였음에도 워큐리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가벨리 사건 이후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났기에 외형적으로 늙었으나 관리를 열심히 해온 인물들이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얼굴이 꽤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티타 우리가 함께 나서는 게 몇 년 만이지 아마 가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지 라고 말했고 티타니아는 레이 그렇긴 하지 그간 마리조아에만 처박혀 있어서 심심했는데 꽤나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곧바로 나미초파 부르게기로 향하였고 갈릴레이는 안녕 밀지모자 일당의 떨거지들 너희들보단 비비를 탈환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건 콩 전군 총수가 잘해줄 테니 난 너희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순식간에 나미 브룩 초파열 주변을 안개로 감쌌고 나는 안개 열매를 먹은 안개인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자연계 악마 열매 안개 열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브룩은 좌절하며 유호호호 이거 큰일이군요. 무장색 피기 사용자가 없는 현 시점 하필이면 자연계 능력자가 등장하다니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나미 본체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든 공격해볼게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응 제우스 너만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처녀귀신이 나미를 습격하였고 티타니아는 나는 사람 열매 모델 처녀귀신을 먹은 처녀귀신 레이의 연기 속에서 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너희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티타니아는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연기 속에서 신출기본하며 밀짚모자의 땅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초파와 나미 브룩은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그 순간 견문색 피기를 각성하며 연기 속에서 티타니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처녀귀신으로 변한 티타니아의 복부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으나 이내 다시 일어났고 티타니아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브룩에게 다가와 브룩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가 티타니아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제우스에게 번개를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번개를 내려친다면 초파가 다칠 수도 있었기에 제우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초파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제우스 망설이지 말고 나를 공격해 라고 소리쳤고 제우스도 하는 수 없이 초파에게 번개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초파와 티타니아는 동시에 쓰러졌고 브룩은 티타니아를 확실하게 짓기 위하여 티타니아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릴레이가 연기를 활용하여 브룩의 팔을 쳐내는데 성공했고 브룩의 칼은 티타니아의 가슴이 아닌 복부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죽진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했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벌레들 주제에 신의 기사단을 우롱해 라고 소리쳤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며 거대한 연기를 생성하며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 합니다. 갈릴레이가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는 순간 나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래도 한 명 해치웠네, 초파에게 미안해질 뻔했어 라고 말하고 제우스는 분노하며 마마가 있었더라면 저런 떨거지 따윈 한방에 정리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분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스모크웜을 사용하여 나미와 브룩의 숨통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갈릴레이의 본체를 정확히 노려 공격했고 갈릴레이의 연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쏴버린 인물은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우리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었나, 밀짚모자일 땅 수고했다, 초파의 숭고한 희생은 많은 귀감이 되었다, 뭐 사실상 죽은 것도 아니고 기절한 거지만 이라고 말하며 여유있게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감히 신의 기사단에게 총을 겨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벤베크맨을 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며 갈릴레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나와 총포 난타를 사용하며 순식간에 다량의 총알을 발포했고 모든 총알은 갈릴레이에게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벤베크맨은 신의 기사단이라고 해서 긴장했더니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신세계에 널리고 널린 범부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갈릴레이와 티타니아가 악마열매 능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이 순식간에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은 나미와 브룩에게 가라, 이곳은 우리 빨간머리 해적단이 맞겠다, 밀짚모자일 땅은 비비를 엄호해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간다면 분명 출구가 있을 거다, 비비 역시 그곳으로 보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브룩과 함께 비비에게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나 나미와 브룩을 막아섰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베크맨이 곧바로 포보스의 안면에 총구를 겨누었고 벤베크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의 기사단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저 둘은 신의 기사단 내에서 최하위이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저 둘을 이리 쉽게 잡아내다니, 역시 사왕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답군.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 이 녀석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유언 그게 끝인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이후 포보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포보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하며 벤베크맨의 총을 물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이후 꼬리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복부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몸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포보스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과 포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한창일 때 드디어 루피가 알라바스타의 근처에 도달했고 루피는 쌍디의 기사를 막 확인한 이후였기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으며 또 조금은 분노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야 루피 이제 곧 알라바스타야, 쌍디는 분명 무사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쌍디나 조로만큼은 그 누가 와도 문제없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우솝, 일단 우린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자, 알라바스타에서도 한바탕 전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선 비비와 동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비비 역시 릴리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분명 라프텔에서 봤던 포네그리프에 적힌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선 중요한 열쇠가 될 테지, 크로코다일
사이를 무찌른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콩은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야솝 럭키루가 나타나 콩을 막아섰고 야솝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콩 전군 총수 미안하지만 비켜줄 수 없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크와하하 우락부락한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야솝은 동시에 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콩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견문색 베개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인물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콩은 자네들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네. 미안하지만 나를 막는다면 쓰러뜨릴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평소와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솝과 럭키루는 이질감을 느끼며 지금의 콩의 태도는 적을 마주한 데서 나오는 위협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아군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콩은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를 멀리 던져버리는 데 성공했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루 어차피 저 녀석을 막지는 못했을 텐데 내 감에 의하면 저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그렇다면 우린 신의 기사단을 막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에서 비비와 코브라가 있는 방을 발견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